준혁의 별명은 빙하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판결석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은 사실 거대한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준혁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판사는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한 채 오직 법문의 자구에만 매몰된 판결을 내렸고, 아버지는 옥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준혁의 책상 위에 놓인 박만수 82 노인의 사건 파일은 유독 얇았습니다. 죄명은 야간 주거침 입절도. 노인이 편의점에서 훔친 것은 분유 3통과 편의점 학용품 코너에 걸려있던 크레파스 한 갑이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분유는 이해가 가는데 왜 크레파스지? 보통 절박한 생계형 범죄라면 빵이나 라면 혹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유통기한이 넉넉한 분유와 함께 아이들이나 집어들 법한 알록달록한 12색 크레파스를 품에 안고 도망쳤습니다. 준혁은 이 기묘한 도둑질의 행간을 읽기 위해 사건 기록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의 에어컨 바람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노인은 비바람에 깎인 고목처럼 초라했습니다. 준혁은 무심한 척 노인을 신문했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더 깊은 굳은 살과 휘어진 손가락 마디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면회 때 창살 너머로 보여주었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망가진 그 손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찾아간 노인의 쪽방촌집은 무너져가는 벽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곳에서 분유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돌보던 노인의 사연은 보좌관들의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방 한구석 곰팡이가 핀 회색 벽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벽에는 노인이 훔친 크레파스로 그린 무지개와 들꽃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없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노인은 벽에 색을 칠하며 노래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판사님, 애가 배가 고파 우는 건 분유로 달랬지만 애 마음이 무서워 우는 건 이 색깔들밖에 없습니다. 벽이 너무 시커매서 아기 눈에 세상이 까맣게 보일까 봐 그게 겁이 났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메웠습니다. 법전은 재산권 침해를 말했지만 준혁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던 투쟁이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준혁의 행보를 두고 감상주의적 판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수석 판사는 준혁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자네가 그러면 법의 권위가 무너지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야. 준혁은 밤늦게까지 법원 도서관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노인은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자문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나쁜 법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을 보지 못한 차가운 판사였을까? 그날 밤 준혁의 가슴속을 지배하던 얼음댐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공판, 검사는 냉철하게 변론했습니다. 동정심이 법의 예외가 된다면 사회 질서는 파괴됩니다. 검사의 말은 과거 준혁이 가졌던 신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묻습니다. 검사님, 법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까?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이제 법문의 글자가 아닌 그 글자 뒤에 숨은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님, 제가 죽어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법은 어기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아기 숨소리가 너무 가냘퍼서 제가 법보다 그 숨소리를 먼저 들어버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늘 무표정하던 법정 경위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안경을 벗어 떨리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20년 전 법정에서 홀로 울고 있던 소년 준혁이 현재의 판사 준혁에게 손을 내미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혁은 판결문을 쓰며 크레파스라는 단어 위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가액 3,000원짜리 소모품에 불과했지만
한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무채색으로만 보였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로 기록되지만 인간의 삶은 수만 가지 색채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훔친 것은 물건이 아니라 한 생명이 마주할 세상의 색깔이었다. 법이 유죄를 단죄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그 아이에게 회색 병만을 허락한 무책임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 선고 당일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엄격하게 법정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복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새 크레파스 한 세트를 꺼냈습니다. 박만수 씨, 이 크레파스는 법이 압수한 물건 대신 드리는 제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아기에게 벽이 아니라 하얀 종이 위에 더 넓은 세상을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색깔들이 아기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남은 삶도 아름답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노인은 새 크레파스를 품에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준혁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따뜻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준혁의 별명은 빙하에서 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법조계에 큰 울림을 주었고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준혁은 이제 매일 아침 법전 옆에 놓인 종이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노인이 아기와 함께 복지관에서 접어 보내준 그 서툰 꽃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준혁의 가슴 속 트라우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판결,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그는 매일 자신의 판결을 통해 세상에 들려주고 있습니다.